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완성 3점짜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법칙에 대한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P점과 Q점이 표시된 수평한 책상 위에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인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 후 수레의 앞부분이 P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수레를 가만히 잡고 있는다. P와 Q 사이의 간격은 L이다. 수레를 가만히 놓은 후부터 수레의 앞부분에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촬영하여 구하고 수레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다. 가정 1에서 수의 질량만을 다르게 한 후에 과정 2를 되풀이한다. 자,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F는 ma,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물리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의 법칙을 쓰면 F에 해당하는 게 mg이고 질량에 해당하는 게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한 것이고 그것이 이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된다. 이제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죠. 자, Q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레 가속도의 크기를 자, 요때를 A라고 정했고, 근데 이 세 번째 과정에서 추의 질량만을 다르게 한 후에 과정 2를 되풀이한다고 하죠. 추의 질량을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자, 기억부터 볼까요? 과정 2에서 수레가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T분의 L이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2T초 만에 V에 도달했겠죠? 근데 요 면적은 L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2t분의 자, 여기에 평균 속도가 2t분의 L이 돼야 되고, 그럼 0이랑 V 사이에 평균 속도가 2t분의 L이려면 V는 t분의 L이 되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자, A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t초라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 a t 제곱이 L인데 첫 번째 거에서는, 근데 첫 번째 거에서 요게 4t 제곱이겠네요. 그죠? 다시 씁시다. 첫 번째에서 2t만큼 걸렸으니까 L만큼을 가는데 2분의 1에 A에 4t 제곱이고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L만큼을 가는데 2분의 1에 A 프라임에 t 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나누면 없어지고요. 자, A 프라임이 4A가 되어야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4A가 돼야 되고요. 자, 3번에 자, 라지 M이 4M이면 과정 3에서 사용된 추의 질량은 4M이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가 4A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4M이면 여기가 4M이다. 이런 조건에서 4A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에서 라지 M이 4M이면 자, mg라는 힘으로 4m 플러스 m이 가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속도가 5분의 g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추를 4m으로 했을 때 여기가 5분의
그 G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니까 힘은 4배가 되죠. 하지만 수레의 질량에다가 추의 질량까지를 더해야 되니까 가속대는 2분의 G가 되어서 자, 추의 질량은 4m은 아니겠죠. 자, 그럼 얼마에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를 X라고 놓고 4mg는 그 4m 플러스 X를 했을 때 이게 5분의 4G가 되도록 요게 이제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G는 없어지고 54 20m은 44 16m 플러스 4x 그래서 여기가 4m이 되고요. 그래서 x는 m이 돼야 되네요. x가 m이 돼야 되나요? 자, 4mg 요게 잘못해. 미안합니다. 다시 지금 문제가 요게 4m이라면 요거 얼마의 질량을 추를 달아야 여기 4a가 나올까 였죠. 자, 그래서 xg 이게 힘이고 4m 플러스 x가 그 총 질량이고 그게 5분의 4g가 돼야 되니까 g 하나 없어지고 5x는 16m 더하기 4x 그래서 x는 16m 정도의 추를 달아야 그 가속도가 4배가 되는 이런 그 운동이 됩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위에 B가 올려진 상태로 속력 4V로 운동하다가 A가 수평면 위의 점 PQ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오른쪽 끝은 시간 t0일 때 P를 지나고 ET0일 때 Q를 지나며 거리가 L인 구간을 A의 오른쪽 끝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A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F1인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자, A와 B의 질량은 같다. 크기가 다른데 지금 여기 A와 B의 질량은 같다. 그리고 속력이 다를 때에는 F2의 수평 방향의 운동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그림 나는 AB의 속력을 ET0까지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4V로 가다가 A와 B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여기에 마찰 때문에 F1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 거예요. 마찰이든 뭐든 어쨌든 F1이라는 힘으로 감속이 되니까 요 B는 A와 어때요? 서로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은 반드시 얘가 미끄러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방향이고 요거의 반작용이 A에게 이만큼의 힘을 주고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긴 속도 차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Q에서 R까지 가는데 같은 속도가 되기 전까지는 F2라고 하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똑같겠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F2라고 하는 힘으로 서로 힘을 받는데 여기에서 자, A의 오른쪽 끝이 R을 지나는 순간부터 속력이 같다. 그건 뭐예요? 다시 속력이 같아져서 F2라고 하는 힘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더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전히 F2라고 하는 힘이 반대죠? B가 앞으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F2가 되고요. 이쪽으로 F2가 되겠죠. 자, 그럼 A는 점점 빨라질 거고 B는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면 A와 B가 점점 빨라지고 느려져서 같은 속도가 되는 게 요게 R이고, 그래서 A의 움직임이니까 요 속도가, 요 면적이 얼마냐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F2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F2의 크기는 B를 보면은 알 수 있죠? F2라고 하는 힘으로 질량이 m짜리가 가속이 돼요. 근데 이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울기를 보면 T0 만에 2V0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크기의 그 F2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F2만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F1까지 있어서 A의 가속도가 B와 다르지만 요게 지나고 나면 F2밖에 없죠. 그러면 B는 F2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거고 A는 F2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 그게 두 개가 같아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R에서부터, 여기서부터 T초 만에 같아지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구해보면, 자, B는 어때요? 2V 빼기 T0분의 2V T가 될 거고요. 이게 A는 V에서 더하기 T0분의 2V의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넘어오면 T0분의 VT가 되고, 요거 넘어가면 V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4V가 됐군요. 그래서 여기서 T는 4분의 T0가 나오죠. 요 구간이 4분의 T0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의 거리가 되죠. 자, 먼저 T0에서 T0일 때 P를 지나고 ET0일 때 Q를 지난대요. 누가? A가. 다시 말해서 T0와 ET0 사이에 A의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L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과 T와 V의 관계를 보면, 자, 평균 속도 3V죠? 그리고 T0만큼 갔으니까 3V T0가 L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저건 2.5죠. 왜? A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요거와 요거의 절반이니까 2.5V 곱하기 T0가 L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V와 2V 똑같은 만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여기가 요 속도는 1.5V가 될 거고요. 그러면 V랑 1.5V는 2.5V의 절반이 2분의 2.5V가 요거의 평균 속도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 곱하기 요 구간이 4분의 T0라고 했으니까 요게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면
자, T0V 2.5, 2.5V T0. 그러면 L 프라임은 8분의 L.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자, A와 B가 질량이 같다. 그리고 A가 P점을 지나는 순간이 여기고요. Q점을 지나는 순간이 여기고, 그죠? 자, 그리고 B가 받는 힘은 이 힘밖에 없으니까 F2라는 힘으로 질량 M짜리가 가속이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T0분의 2V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Q를 지난 이후 여기에서는 A와 B가 둘 다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으로 F2를 받고 질량은 서로 같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5V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 같은 속도로 운동하면 F2가 발생하지 않죠. 미끄러지니까 마찰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구하면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시간은 B가 2V에서 T0분의 2V라는 가속도로 T초만큼 감속한 것과 V가 T분의 2V T 동안 가속한 그 두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 T0분의 4V T는 V 해서 T가 4분의 T0인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요 처음은 V인데 나중이 1.5V니까 2.5V를 절반으로 나눈 것. 이 2.5V 곱하기 4T0를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P점을 지날 때가 여기고 Q점을 지날 때가 여기라는 것을 가지고 A의 요 면적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5V의 T0가 L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나누면 2.5V T, 2.5V T0 이거 하고, 여기는 그 평균 속도니까 2분의 2.5죠. 그래서 8분의 L이 나온다. 굉장히 이걸 처음 설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가 요 F2의 정체는 마찰력이에요. 우리가 마찰력이 옛날에는 μm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반면에 이렇게 마찰이 될 때 두 물체가 서로 같은 속도가 아닐 때 마찰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마찰력이 있을 때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요것을 묻는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마찰력이 포함되어 있는 요 문제를 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 라지 M인 물체 A, B를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하고 수평 방향으로 20N의 일정한 힘을 B에 적용하였더니 A, B의 크기가 2A인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했고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가 5N이래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빗면에 올려놓고 B를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20N의 일정한 힘으로 끌었더니 가속도가 A가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여기랑 보면 뭐야? 미끄러지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힘을 보면은 어때요?
얘네들의 가속도가 절반이 된 걸 보면 처음에 20N의 힘을 가해서 얘가 5N, 15N인 걸 보면 질량이 m에 3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도 3m일 거고 동일하게 20N의 힘으로 가 있는데 알짜 힘이 절반이 됐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나머지 절반만큼의 힘 10N는 얘와 얘 미끄러지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미끄러지는 힘은 mg에 미끄러지는 힘은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빗면이 똑같으면 이 미끄러지는 힘의 그 비율은 질량의 비율과 같겠죠. 그래서 10N, 20N 중에 절반만 얘네들의 알짜 힘이 되는 거 보면 나머지 10N은 미끄러지는 힘이고, 그래서 얘 미끄러지는 힘이 2.5. 왜? 10 중에 4개로 쪼개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여기에 어디죠? 7.5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지금 2A일 때 여기가 5였으면 얘 알짜 힘은 2.5, 얘 알짜 힘은 7.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라지엠은 3m이다. 20N을 여기가 5를 먹으면 여기가 15를 먹고 그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알짜 힘의 비율은 질량의 비율과 같죠. 그 알짜 힘이 1대 3이라는 건 질량이 1대 3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자, 용수철 저울이 끌어당겨요. 미끄러지는 힘이 2.5N이에요. 그러면 알짜 힘이 2.5가 나오려면 여기가 5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N보다 크다? 틀리죠. 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7.5N이래요. 자, 여기에 20N 중에 절반은 미끄러지는 힘으로 없어지고 그 절반을 질량의 비율대로 나눠 먹으니까 얘 알짜 힘이 7.5N. 또는 여기서 3m, B의 알짜 힘이 요거였죠? 그래서 가속도가 2A였어요. 그럼 가속도가 절반이 됐으면 알짜 힘은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7.5N 맞죠?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자동차의 수평한 바닥의 양쪽에 용수철 A, B와 C를 연결하고 질량이 1kg의 물체를 연결하였을 때 물체가 자동차와 동일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B로 각각 측정한 측정값은 10N으로 유지된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용수철의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물체와 자동차 속력이 같은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 B에 측정한 측정값은 12.9N이래요. 자, 기억.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0m/s 제곱이다.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양쪽으로 합력이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될 거고요.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12N, 9N이니까 이쪽으로 3N의 알짜 힘이 있으니까 3m/s 제곱의 가속도가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그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는데 디귿. 가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 X제곱 또는 이게 X와 F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F가 KX면 얘는 F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F는 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K 값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나와 같은 상태에서 F는 KX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당겨졌을 거고 이쪽은 이쪽으로 조금 늘어난 게 줄어들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D만큼 늘어났으면 여기선 D만큼 감소했겠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어차피 이 버스의 폭이 똑같으면 물체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의 길이도 이쪽 더하기 이쪽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나와 같은 경우에 이 12N짜리는 어때요? 더 당겨진 거고 여기는 처음 당겨졌던 10N으로 당겼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건데 줄어든 길이와 늘어난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똑같은 x, 델타 x만큼을 변했는데 여기는 k1, k2를 했더니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는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k1이 k2의 2배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처음에 여기를 x1, x2라고 해봐요. 그러면 k1의 x1이 10이고 k2의 x2가 1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D만큼 플러스가 되고 D만큼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K1에 X1 플러스 D가 12가 되고 여긴 K2에 X2 마이너스 D가 9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곱하기 요게 10이었잖아요. 요게 둘 다 10이었어요. 그러면 K 곱하기 K1 곱하기 D는 2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요거 K2 곱하기 D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는 똑같은데 이게 2와 1 뉴턴이 되는 걸 보면 K1과 K2가 2대 1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가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이 P는 2분의 1의 K X 제곱이고, 근데 여기서 단순하지 않은 게 어때요? F는 K X죠. 근데 지금 여기서 X가 같지는 않죠. 지금 F가 같은 거죠. 근데 그럼 F가 같은 채로 F가 같은 채로 K가 2대 1이고 그러면 요 X1, X2는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보면 2PA는 2분의 1의 2K의 X제곱이 되고요. 2P의 B는 2분의 1의 K의 4X제곱이 되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얘보다 이제 2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디귿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힘 같아? 그러면 에너지도 같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12N이 되고 9N이 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거리가 늘어나고 줄어들었는데 하나는 플러스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요걸 통해서 K가 2대
1이라고 하는 거를 캐치하고, 그럼 여기에서 K는 2대 1이고 X는 1대 2여야 같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2분의 1 K X제곱, 그래서 B가 2배가 된다. 이걸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요 디귿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게, 요거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풀기가 쉬운데, 안 그러면 그냥 디귿 뭐 2배 똑같은 힘인데 하고 0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죠. 물론 여기 니은 디귿이 있고 니은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하면서 이제 디귿을 풀게 되기는 하겠지만,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물체 B와 0.2초 동안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네요? 자, 평균 힘은 걸린 시간분의 충격량이고,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근데 운동량은 속도 변화량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시간은 0.2초 걸렸다고 그랬고요. 질량은 2kg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속도 변화량은 3으로 가다가 1로 가니까 4가 돼서 40N의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줬느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충격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물체 AB가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시간 t 동안 충돌 후 B가 운동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A, B가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와 충돌 후 A,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P로 같대요. 자, 기억,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FT, 그래프, 델타 P. 요거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당연히 델타 P를 구해야 되겠죠? 플러스 P였다가 마이너스 P가 된 걸 보면 마이너스 2P, 방향 크기만 생각하면 2P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고요. 자,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가 3P래요. 자, B의 운동량을 P'이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은 이거죠.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했을까요? A는 이 방향으로 충격을 받고 B는 이 방향으로 충격을 받는데 우리는 왼쪽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자, 나중 운동량이 P고요. 처음 운동량이 P'이고 요거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3P, 또는 이쪽 방향으로 P'이 있었는데 얘가 2P만큼을 이쪽으로 받으면 얘는 이쪽으로 2P를 받고 그러고도 P가 남았으니까 처음에 3P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D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분의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그래서 T분의 2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림 가는 평면 위에서 실로 연결되어 압축된 용수철의 양 끝에 물체 AB를 접촉시켜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실을 끄는 직후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대요. 자, 기억. 질량은 B가 A의 2배래요. 자, 나중에 EV, V가 되는데 이게 질량 M, EM이 되어야 이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해서 처음에 운동량 0이었고 나중에도 더해서 운동량이 0이 돼야 되니까 EM 맞죠? T일 때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탄성력은 지금 작용과 반작용을 매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세게 밀거나 한쪽을 약하게 밀거나 할 수는 없고 같은 만큼의 힘으로 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번에 한번 정리했었죠? 자, 서로 충돌할 때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하고 튕겨 나갈 때 자, 힘은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힘은 같죠?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는 같지 않죠? 주고받는 시간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합친 충격도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죠. 하지만 가속도가 다르니까 요 두 개를 조합한 속도는 같지 않고요. 운동 에너지도 같지 않죠. 그래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거를 해보면 F, T, I, 델타 P는 서로 같은 것들이고 가속도, 속도,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서로 다른 것들이에요. 정리해 놓으세요. 자, 0에서 2t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면적이 2배라고 하는 것을 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요 속도가 각각 2대1이어야 되죠. 각각 2대1.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적분을 배워보면 요 각각이 2대1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2대1이 돼야 되죠. 그거 말고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힘도 일정하지 않고 그죠? 힘이 펴지면서 점점점 처음에는 되게 세게 밀다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힘을 S만큼을 가하죠. 근데 질량이 EM이고 M 그리고 속도가 이만큼이면 지금 A에게 해줘야 되는 이거는 이거고 B에게 해줘야 되는 일은 이거죠. 여기 2대 1이 돼야 되죠. 어쨌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적분을 안 배운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만 보고서 2배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면적이 2대1이 돼요.
자, 128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M, EM인 A, B가 시간 t0일 때 서로 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가 2t0일 때 A의 속력은 V래요. 자, 힘이 일정하게 했는데 A의 속력이 다시 V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 A는 힘을 반대로 받아서, 자, V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V가 된다는 거죠. 이게 A예요. 자, 그러면 B는 얘가 EMV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얘도 EMV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 EMV만큼이 있었고 추가로 EMV가 된 게 나중에 운동량이니까 나중 속도가 EV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ET0 후에 속도가 E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F는 T0분의 MV이다. 자, F는 T분의 그 충격량을 해야 되고, 걸린 시간은 2t0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EMV죠. 그래서 T분의 MV 맞죠? 자, T가 T0일 때 A의 속력은 0이다. 자, T가 T0일 때 A의 속력은 0이 돼야 되겠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T가 2t0일 때가 0일 때보다 3v t0만큼 크다. 자, 사실 A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 셈이죠. 요만큼을 플러스로 갔다가 요만큼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A는 원래 자리에 있는 거고, 그동안에 B가 간 거리를 재면 되죠. 그럼 뭐예요? 1.5V죠? 그거에 2t0만큼 했으니까 3V t0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A와 B의 이게 A와 B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뭐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푼 거랑 똑같은데 3V 2t0 곱하기 2분의 1 하면 3V t0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오겠죠. 자, 129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인형 A가 고정된 질량이 9M인 장난감 자동차 B가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속력 V로 왼쪽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자동차 D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D에는 질량이 M인 인형 C가 고정되어 있다. 충돌 후 A, B, C, D는 모두 오른쪽으로 U의 등속도 운동을 한다. 충돌 과정에서 A, B, C, D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서로 같다. 문제가 길죠? 어쨌든 얘네들이 충돌해가지고서 하나가 된 다음에 U라고 하는 속도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U가 얼마인지는 자, 10mv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EMV 이걸 가지고 총 12m이 U라고 하는
속도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가 8mv가 되고요. 12mv U니까 U는 3분의 2V 나오겠죠? 자, 충돌 과정에서 B가 D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자,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B는 지금 10M V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3분의 2 V가 됐으니까 이게 B가 받은 충격량이죠. 충돌 과정에서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0mv. 그래서 이게 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또 그것을 얘와 사이에서 얘는 계속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V로.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아서 3분의 2가 되면 얘는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바닥과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B를 뒤쪽으로 그 밀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B와 D 사이의 그 충돌에 의해서 받는 그 충격량은 이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3분의 10mv가 되고 B와 A 사이에 또 3분의 mv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mv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다시 A, B와 D 사이에는 이만큼의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만큼의 충격을 B가 받는데 A와의 관계에서 또 3분의 mv만큼의 충격을 그 B가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B가 받은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이겠죠. 왜? A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을 B에게 이제 추가해 주는 셈이니까 얘는 못 가게 하는 방향으로 그 충격을 준다면,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요게 부호가 다르니까 3분의 9mv가 되고, 그래서 B는 결과적으로 3mv만큼의 충격을 받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자, 충돌 과정에서 C가 D로부터 받은 수평 방향의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수평 방향의 평균 힘의 크기의 5배래요. 자, 충돌 과정에서 자, C가 받은 C가 D로부터 받은 힘은 얼마예요? C가 D로부터 받은 수평 방향의 평균 힘, 그거는 T분의 충격량이고 T분의 운동량이고 T분의 질량 곱하기 델타 V죠. 그래서 C가 D로부터 받은 것은 자, T분의 원래 속도가 V였는데 나중에 3분의 2V가 되는 걸 보면 자, 3분의 5 mv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이게 F1, C가 D로부터 받는 힘이고, 자,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같은 방법으로 F2는 같은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T고요. 처음에 V로 가다가 3분의 2V로 갔으니까 얘는 질량 곱하기 3분의 V만큼이겠죠. 그래서 몇 배냐고 물어보니까 5배가 되겠죠. 그건 이론은 뭐 똑같은 이론들을 쓰는 거죠. 그죠? 충격량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충격력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똑같은 걸 쓰는데
이제 요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냥 데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그 재배부터 시작해서 양파를 심고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씻고 다듬어서 요리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그 측정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그 어렵고 이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앞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나눠주었던 문제랑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문제 요 정도만 그 중간에 모르는 이론이 없이 모르는 단계가 없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다양한 이제 조합들 응용의 조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넉넉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30번.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V, E, V로 벽을 향해 가다가 나는 A, B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는요. 나는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V로 가다가 충돌한 다음에 튕겨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A는 계속 V로 오다가 B랑 만나죠. B랑 만나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B가 벽에 부딪힌 다음이고, 그리고 A, B가 서로 충돌한 다음에 B는 정지하고 A는 EV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자, B의 질량을 이걸 M1, M2라고 할까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M2의 3V죠. 속도 변화가 3V니까. 그리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물론 M1의 3V라고 할 수 있죠. V로 오다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건 곧 뭐예요? M2가 V라는 속도로 가다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같지 않죠. 질량은 B가 A의 3배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질량은 B가 A의 3배인 게 맞죠? A와 B의 충돌은 탄성 충돌이다. 자, 탄성 충돌.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자,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하나는 플러스 V, 마이너스 V니까 어때요? 2V만큼으로 가까워지죠? 부호를 떼기 위해서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얘와 얘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멀어지는 속도도 어때요? B는 0인데, 얘가 2V로 가니까, 멀어지는 속도도 2V죠. 자, 그렇게 되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자,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요. M1, M2가 서로 충돌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게 이 탄성 충돌일 때이죠. 자, 여러분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M1짜리가 V1, M2짜리가 V2로 가다가 충돌한 다음에 M1짜리가 V1 프라임, M2짜리가 V2 프라임이 된다. 그럼 완전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처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어때요? M1의 V1, M2의 V2는 M1의 V1 프라임, M2의 V2 프라임과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죠. 그리고 탄성 충돌이니까 어때요? 2분의 1의 M, V1 제곱, 2분의 1의 M의 V2 제곱은 2분의 1의 M의 V1 프라임 제곱, 2분의 1의 M2의 V2 프라임 제곱. 요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다, 자, 없애고. 자, M1하고 이걸 넘겨볼까요? M1의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 제곱은 M2의 V1 A2 제곱 마이너스 V2 프라임 제곱. 여기 바뀌었죠? 여긴 V2 프라임이 이거고 요게 계산하기 좋게. 자, 근데 여기에서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M1의 V1 빼기 V2는 마이너스 M2의 V2 빼기 V2 프라임 V1 이렇게 되죠. 요거 넘어가고 요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M1의 V1 V2 V1 프라임 V1 V2 자꾸 이거는 마이너스 M2의 V2 프라임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서로 같다니까 M1의 이거랑 마이너스 M2의 이게 서로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요항과 요항을 잘 보면 V1 빼기 V2는 V2 빼기 V1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요거 넘어가면 V1 빼기 V2가 되고 또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넘어가면 요게 되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탄성 충돌이니까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탄성 충돌일 때에는 이 처음에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이 같죠. 일반적으로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멀어지는 속도가 작아지면 충돌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멀어지는 속도가 빠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화약 같은 거를 묻혀 놔 가지고 충돌하면서 화약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커지겠죠. 근데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같을 때에는 그 에너지가 보존된다. 요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탄성 충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가 같은 충돌을 탄성 충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동일한 두 개의 용수철 한쪽 끝에
각각 접촉시킨 후 x, 2x만큼 용수철을 압축시켰다. 가만히 놓아 A, B를 운동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림 나는 A, B가 충돌 후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킨 길이가 2분의 1, 이 길이가 x인 것을 나타낸대요. 자, 여기서 그 동일한 그 용수철이라고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질량 m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가는 속도는 v이고 여기서는 v 뭐 프라임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량이죠. 서로 어떤 운동량으로 오고 가느냐. 그래서 자, 2분의 1의 k의 x 제곱이 얘의 2n분의 p1 제곱. 자, 그래서 운동량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동량이 얼마예요? p1은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루트 m k의 x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의 자, k의 4x 제곱은 2 라지 m분의 p2의 제곱. 그래서 p2가 루트 라지 m k의 2x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식이 되게 그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충돌을 하는데 이쪽으로 결과적으로 움직인 거 보니까 P2가 P1보다 큰 거죠. 그래서 자, P2에서 P1을 뺀 걸 가지고 라지 m과 스몰 m짜리가 V'의 속도를 갖는 게 이게 충돌 후에 그 운동량이겠죠. 근데 지금 이 P'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운동 그 에너지에서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운동량이 이거예요. 충돌 후에 얘네들의 운동량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n분의 p 제곱이니까, 자,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량은 p2, p1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k x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할 생각하니까 깝깝하죠? 자,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해보면, 자, 여기에서 k, 루트 k랑 x가 공통이니까 제곱해 가지고 k의 x 제곱을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루트 m, 루트 라지 m 빼기 스몰 m, 요거의 제곱인 셈이죠. 그래서 4 라지 m 빼기 4 루트 m 요게 이 위의 제곱이고요. 이걸로 이걸 한 게 2분의 1의 k x제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k x제곱과 k x제곱이 없어지고 2분의 1, 2분의 1이 없어지고, 그래서 얘를 그 정리하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4m 플러스 m 마이너스 4 루트 mm은 m 플러스 m이고, 요게 없어지고 요거 넘어가면 3m이 되고요. 아니군요. 여기가 라지 m이죠.
요거 넘어가면 3 라지 m이 되고, 이게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 루트 m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루트 m으로 나누면 요게 없어지면서 요게 루트가 되고요. 그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라지 m은 16 스몰 m. 그래서 라지 m은 9분의 16 스몰 m. 그 계산에 자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긴 풀이를 하면서도 거기에 중간에 그 빼먹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어야 이 문제는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 EM분의 P제곱, 이걸 만약에 안 쓰려면 여기서 V'을 요걸로 구해가지고 이걸 또 다시 2분의 1의 라지 m 스몰 m에 또 라지 m 스몰 m의 P2 마이너스 P1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래서 결국은 얘를 나누는 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충돌할 때에 그 운동량이 서로 그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질량이 이렇게 변한 운동량이 되고, 질량은 이러면서 운동량이 이런 것에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곧 처음에 2분의 1 kx제곱과 같다 라고 하는 데까지 해서 요 x제곱이 사라지지 않으면 요 질량 스몰 m과 라지 m만 남기는 요 식이 나오기가 어렵죠. 진짜 차분히 혼자서 그 첨자 P1, P2 요 첨자까지 헷갈리지 않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